그러면 솔라가드 중에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시공해 주시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라인업이겠네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라인업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 이제 그 솔라가드 프리미엄에 한정해서는 퀀텀부터는 많이 해주세요. 근데 딜러사도 그냥 일반 딜러사는 아니고 수입차 위주의 자, 프리미엄 모델들 100만 원이 넘는 틴팅 필름을 시공해 줄 정도면은 차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글쎄요, 요새는 뭐 수입차 중에서도 이제 4천만 원 이상부터는 딜러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네, 해주시는데 보통 소비자분들도 부담을 하시죠. 그러니까 반반씩 하시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허접한 필름들, 네. 그거 하지 말고 저 아이오닉 5가 먼저 했었던 그런 저런 필름들 저런 유의 그런 것들.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보통 저가형 필름들이 대체로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염료나 세라믹 계열의. 세라믹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염색 필름들은 정말 싸요. 한 롤에 100불도 안 하는 것들도 많고 원가 10만 원 정도 가지고 10대를 시공을 한다. 그러면 대당 원가가 10,000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15만 원이니까 얼마나 시공비가 이제 14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의 기능을 생각한다라는 건 정말 좀 무리한 얘기겠네요. 그렇죠. 네. 기대를 안 하시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은 많은 영업사원들이 항의를 하시겠지만 영업사원 서비스 틴팅은 안 받으시는 게 낫겠네요. 일단 그 영업사원분들도 보통은 이거 저희 경험담인데 해주시고 싶어서 해주는 경우보다는 해줘야 되니까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해주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수당을 깎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좋은 필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하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대체로 저희 쪽에 그 갖고 오시는 딜러분들은 그런 걸 많이 설득을 하세요. 이제 필름 웬만하면 이런 거 하세요. 돈을 좀 제가 지원 많이 해드릴 테니까 좀 들이시더라도 이런 거 하세요 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는. 근데 저희가 그 취급하지 않은 품목을 다루시는 분들의 그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기능성을 원하고 드레스업이 아니라 또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닌 뭔가 태양열 불필요한 에너지도 차단하고 안전상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돈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 솔라가드의 LS 시리즈든 뭐 퀀텀 시리즈든 비싼 이유가 무기물 증착 방식이라는 독특한 공정이 들어가고 또 그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투자비 또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원가 상승분이 높고 원가가 어느 정도 차이 나나 공개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필름 한 롤 가격으로 한롤 가격으로 적게는 일반적으로 딜러분들이 하는 거랑 비교하면은 한 20배에서 40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20배. 20배에서 40배.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롤이 2,000불에서 4,000불 간다는 얘기네요. 뭐든지 그 롤이 국제 표준 규격이라서 그 롤대로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10대 정도가 평균 나오고 아이오닉 5처럼 창문이 높고 그레스 루프가 돼 있으면 한 8대 잘 나와야 나온단 말이지. 시공을 잘 하시면. 네. 그러면 원가 부담이 진짜 높네요. 그렇죠. 지금 LS 시리즈가 말하자면은 한 4,000불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롤에. 그렇죠. 그러면은 8대가 나온다고 치면은 한 대당 한 500불 정도 나오는 거네요. 원가가. 그리고 실패 비용이 굉장히 높죠. 실패 비용. 자, 그다음에 그게 이게 문제죠. 필름이 가장 두껍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금속 재질이 증착이 돼 있고 밀대로 밀어야지만 작용하는 특수 접착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시공 실패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도 편차가 큰데 지금 여기 강남 본점이거든요. 강남 본점에서는 특화된 기술자가 되게 많아요. 그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실패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40% 정도는 실패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술자일 그러니까 경우에. 원가 부담이 네. 단순 계산보다 30-40%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 LX를 다루시는 점에서 그렇고요. 아예 못 다루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취급점이 지금 350개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LX 시리즈 이 무기물 메탈 증착 방식의 필름을 다룰 수 있는 점이 얼마나 되나요? 필름의 특성도 굉장히 잘 알고 그에 합당한 기술력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한 대리점들은 전국에 한 50개 정도, 50개도 안 될 거예요. 상당히 적네요. 그러면은 그 시공하시는 분의 그 인건비도 비쌀 거 아니에요? 인건비 자체도 비싸고요. 이거를 장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도 일반 염색 필름들 뭐 1시간이면 할 거 여기서는 LX 필름 같은 경우는 이것도 편차가 좀 심하긴 한데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잡아야 돼요. 들은 얘기인데 염색 필름은 던지면 붙는데. 그럼 그렇다면서요? LX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탁 던지면 붙는데. 그러니까 시간 비용으로 따져도 같은 인건비라 그래도 인건비가 4-5배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시공 시간도 길고 보통 평균 몇 시간이죠? 평균적으로 잡으시면 5시간 정도 잡아요. 5시간. 5시간에 특화된 기술자가 실패 위험을 안고 원자재가 20배에서 40배 비싼 필름을 시공을 하는데 안 비싸면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마침 또 열성형 하고 있는데 저온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온 네. 몇 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시공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몇 도예요? 240도 지금 세팅했는데 상당히 낮은 온도. 바람을 세게 안 불고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달려가면서 되는구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때 열성형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 필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이게 지금 LX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제 전면 유리하는 게 40%짜리인데 굉장히 안에서 타면 밝게 보여요. 거의 맨유리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거기에서 이제 크랙이라든가 어떤 하자가 백화 현상이 발생되면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열성형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필름의 특성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기물이 가장 증착도 어렵지만 다른 소재하고 이렇게 뭐랄까 융화되기도 좀 어려운 소재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시공하시는 분들은 크겠네요. 크죠. 모든 게 부담이죠, 사실. 그리고 만약에 시공하시면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변형으로 인한 변색, 백화 뭐 이런 것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 뜯고 다시 해야 돼요. 네. 일단 그러면 고정만 잘 되면 이 필름이 뭐 열화가 되거나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네. 변형이 없다고 무한하지는 보시면- 않지만 그렇죠. 네. 뭐 10년 이상이라고 저희가 보증을 하고 있지만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를 뭐 많이 타봤자 뭐 10년 정도 타죠. 네. 평생 보증이라는 말이 제일 웃겨. 세상에 어떤 물질도 평생 가는 게 없죠. 아까 네. 우주 얘기했는데 뭐 엔트로피가 평생 못 가게 하거든. 아니 근데 원가 10,000원짜리가 무슨 평생이야.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가형 필름도 99.99%고 뭐 온갖 에너지 다 차단한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많은 수치 정보들이 있는데 열 차단율, IR 차단율 이런 것들은 아예 참고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제시하는 숫자는 무시해라. 네, 무의미한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필름의 성능의 지속성이라든가 내구성까지 포함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피크 데이터 그렇죠. 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일부 파장대에 피크 데이터를 공개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 국제 윈도우 필름 협회에서 아예 그런 걸 참고하지 말라고 해요. 거기서는 이제 TSER만 성능 기준을 비교할 때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TSER. 그걸 먼저 보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개 찾아보니까 그 문구 많이 쓰던데. TSER도 한참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것만 봐라 하니까 많은 업체에서 그거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같은 TSL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TSL이 어떤 기준을 토대로 해서 측정이 됐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로 예를 들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WLTP 기준도 있고,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도 있고, 뭐 많게는 100km 정도도 차이가 나는데. 뭐 일본 기준, 미국 기준 다 그렇죠. 다르죠. 네. 그런 기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측정이 됐는지를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비교를 하실 때. 혹은 또 몇 가지 일부만 가져다가 그것만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아이오닉 5 차주인데 내 차에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는 700km다, 뭐 800km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회생지도 거죠. 엄청 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10km 주행해 네. 서울 부산 왕복하시면 그렇죠. 평균 속도 30km로 달리고. 뭐 에어컨 다 끄고 뭐 패딩 껴 있고 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측정된 거를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평균을 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TSR도 어떤 과정, 어떤 기준을 통해서 측정이 된 건지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을 필요한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필름인지는 뭘로 구분할 수 있나요? 아마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필름 이 성능표가 있어요. 성능표 아래 문구들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됐는지, 이게 그 수치들이 도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문구가 핵심 문구. 네. 그 IWFA라고 이제 국제 윈도우 필름 협회에서 지정하는 그 테스트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NFRC라 그래서 국립창호인증위원회가 그 규정한 테스트 방법론을 따랐는지 그걸 첫째로 보고요. 그러면 그 시험 세부 항목표를 첨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런 코멘트만 있어도 근데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따로 이제 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그런 코멘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 입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공식력 있는 단체에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NFRC 테스트 방법론을 거쳤느냐, 그리고 LBNL이라고 해서 로렌스 버클리 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국제 윈도우 필름 협회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그 계산된 수치만 객관적인 그 필름의 성능 수치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ER도 그 기준에 의거해서 도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같은 필름 성능을 비교하실 때 그런 코멘트 같은 거 있는 거 잘 한번 확인하시고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성이 없는 제품일수록 원가와 시공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게 원가 비중이 높은 제품들이 더 마진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 금액으로는 높죠. 남는 금액이. 근데 비율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저가 필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라고 하면 원가가 10,000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벌써 마진율이 얼마예요? 그걸 1시간 작업해서 벌어. 그렇죠. 네. 실패를 해도 그 부담도 없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거와 실패 확률도 높고 취급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원자재 가격도 비싼 이런 제품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에는 실질적으로 효율 차이가 엄청나요. 가격이 저렴한 게 더 크거든요. 그게 왜 이런 제품을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윈도우 필름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썬팅이라는 용어가 너무 이렇게 지배적이어서 이 인식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동차에 시공되는 이 썬팅 필름은 정확한 용어는 이제 틴팅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 썬팅을 만든 업체가 그 루마죠. 그렇죠. 루마가 처음에 그렇죠. 썬팅 하면서 네, 뭐라고 루마 광고 썬팅. 되게- 루마 썬팅 네. 자동차 썬팅은 루마 막 그러면서 썬팅이라는 단어는 콩글리시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밖에 쓰진 않아요. 네. 썬팅이 뭐야 진짜 진짜 근데 말은 잘 만들었어. 잘 입에 만들었어요. 짝짝붙어. 네. 예. 근데 이 썬팅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제 콩글리시고 정확한 용어는 틴팅인데 사실 이 틴팅도 이제 색을 입힌다는 의미예요. 근데 틴팅이라는 단어도 이 윈도우 필름의 효용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단순히 색만 입히는 건 그렇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윈도우 필름이라고 저희는 워딩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잘 안 와닿죠. 썬팅이라고 하면 빡 와닿는데 윈도우 필름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게 개념 자체가 다른 건 줄 알고 있죠. 근데 윈도우 필름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 저희가 유리를 쓰면서 건물이든 이런 자동차든 유리를 꼭 써야 되잖아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를 써야 되는데 유리를 씀으로 인해서 손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파손 문제도 그렇고 안전 위협되고 또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프라이버시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윈도우 필름들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유리의 단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이 LX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하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걸 건물에 저희도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데 대체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기능성 필름들 또 이렇게 메탈 방식으로 증착돼서 열 효율이 좋은 필름들을 추천을 하면
100에 98이 거절을 해요. 상관없어. 그냥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게 여름철에는 몇 도 떨어뜨리고 겨울철에는 몇 도 보존을 하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면은 시공 가격 이상 뽑으실 수 있는데 건물 수명을 생각하면 안 먹혀요. 그거를 마치 더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 LS 시리즈를 건물에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이 나는지에 대한 성적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애리조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피크룸 템퍼레처라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동안 제일 높은 온도로 치솟았을 때 실내 온도가 48도 정도 됐었는데 LX70을 시공함으로써 29도까지 낮출 수 있었고요. 가시가 70%니까 거의 색이 없는 거네요. 거의 맨유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망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밝은 필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 차단율 효과가 있어야죠. 그게 55%라는 거죠. 태양열 에너지를. 네. 그 거의 다 차단을 한다는 얘기네. 적외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 영역대는 거의 다 건강해진다는 가깝게. 얘기, 비율적으로. 그렇죠. 가시광선이 두가운데 가시광선에도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에너지를 100% 차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70% 이상 VLT를 유지하면서 TSER을 55% 이상 할 수 있는 필름이 현존하는 필름 중에는 없습니다. LX 빼고는. 뭐 하나 있지 않아요? 그 정도 비슷한 성능 있는데 뭐 쪼잔하지만 그래도 LX가 좀 더 좋고요. 네, LX가 산화되지 않는 특성도 있고 산화 위험이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근데 그게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비싸죠. 그래서 더 비싼 게 있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더라. 뭐 이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무기물 증착 방식이 네, 맞습니다. 동일하죠. 네, 스퍼터링 공법으로 만든 필름. 그런데 문제는 솔라가드에서는 산화 방지까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산화 방지에 대한 보증이나 그런 강조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워딩이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좀 약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하지만 방식은 비슷하다. 네. 네. 제조 방식은 비슷한데 뭐 VLT 대비 TSER이 이게 동시 높은 게 기술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LX가 70이 조금 더 좋고요. 조금 더 낫다. 네. 근데 가격은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절반 정도 되죠. 그거는 마케팅 정책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늘 차를 두고 있고 네. 이동 기간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더 오래 외부에 주차를 하거나 네. 또 한낮에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변형도 빨리 올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염료 방식이나 세라믹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좀 전통적인 방식이네요. 그렇죠. 진보되지 않은 증착 방식 이전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제조 방식이고요. 뭐 그렇죠. 스퍼터링 기술로 하는 것보다는 성능 면에서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명면이나 네. 그 다음에 유지 부분에서도. 그렇죠. 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탄소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네. 그 전반적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네. 이 탄소 관련된 규제 같은 것도 스스로 지키시던데. 그렇죠. 네. 저희 생산 설비 자체가 이제 EMS 인증 다 받은 생산 설비에서 만들어지고요. 2000년대 초반 때 LX 필름 같은 경우는 EPD라 그래서 그 환경 제품인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해서 이 제품이 탄소 저감에 효과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네. 이제 생산 단계부터 이제 사용하면서 탄소를 저감시켜 주는 거, 그리고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서 이 LX 필름이 시공된 건물이나 자동차에 있어서 그 에너지 소비율을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탄소를 저감시켜 주는. 쉽게 우리가- 말하면 그런 거네요. 그 LX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100을 썼는데 LX를 붙이고 나니 여기서 탄소가 200이 줄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위에서는 탄소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 말인 거네, 한 네. 말로. 뭐 연비에 효과적이면 탄소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술 개발이나 또 그 원자재를 얼마나 잘 썼는지 그 기업의 원천 기술에 대한 가치를 보려면 네. ESG 경영을 언제부터 했는지를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온대요. 네. 그 솔라가드 본사는 ESG 경영에 언제부터 2002년인가 2001년부터 했을 그래요? 거예요. 아마. 그러면 ESG라는 말이 화두로 나오기 이전서부터 그렇죠. 실천을 했었었군요. 자동차 업계에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대두되기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죠. 아하. 네. 그러면 뭐 시설 관련된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신뢰를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어울리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네요. 네, 요새 트렌드에 맞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겨울철에 그 PTC 히터 작동할 때 전비 하락이거든요. 네.
전비가 하락하는 이유는 유리 쪽으로 계속 열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열은 발생시켜야 되고, 그 배터리를 계속 잡아먹는 거죠. 그죠? 네오렌 차 같이 엔진 열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가장 문제인데, 그럼 열을 뭐 한 2, 3도 정도만 지켜줘도 네. 효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전비를 높여주는 옵션 중에 하나가 솔라루프라고 있어요. 네. 요거와 네. LS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서 네. 가격이 비슷해 또 공교롭게도. 네. 200만 원 정도. 누가 더 본전을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빨리. 현대기아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 같으면 솔라루프 안 하고 LX 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이득이다. 네, 왜냐면 이제 그 전비만 따졌을 때도 이제 저희 LX 필름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시공했을 때 에너지 효율을 한 30% 높여준다는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30%. 네, 그런 보고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뭐 그거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렵죠. 이게 환경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 대입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켜준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있는데 LX 필름 시공하시면 일단 쾌적하고 안전하고 잘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효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솔라루프처럼 전비만 늘려주는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솔라루프 잘 고장 나잖아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솔라 패널 이거 잘 고장 나지 않나요? 그렇다고 치죠 뭐. 전 솔라루프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괜찮습니다. 솔라루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가 솔라루프 잘 고장 난다더라. 아 이거는 이쪽에다 밀면 되겠다. 이사님한테. 네. 잘 고생한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를 활용해서 광하고 태양 광하고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솔라루프의 문제가 뭐냐면 가식성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선루프 개방감을. 그러니까 이게 개방감 포기하고 돈 지불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 차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 밖에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을 때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영업사원이 해준 필름은 또 며칠 만에 그렇죠. 네. 효과가 없어져 버리겠네. 그리고 비싼 필름 해도 뭐 이게 세라믹 방식 같은 열을 머금어야 되니까 계속 열 변형은 빨리 일어날 수 있겠네요. 틴팅, 썬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좀 저희 필름 제품하고는 안 맞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필름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이 유리의 단점들을 완전히 다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는 필름을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용을 그만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만큼 더 이득이 되는 게 많을 거예요. 혜택이. 얻을 수 있는 효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애초에 할 거면 더 좋은 필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저가형 필름들의 문제가 이제 그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들을 많이 흡입하게 되기 때문에 접착제가 네, 나중에 그렇죠. 일으키는. 네,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신경계통을 자극하고 이제 심한 워딩을 쓰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 같으면은 네. 또 임산부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걸 계속해서 흡입해야 돼요. 차 탈 때마다.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 차에서 왜 이렇게 악취가 나지? 잘 모르거든요.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필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해준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받지를 마시고 그냥 맨유리로 다니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맨유리로 다니셔도 요즘은 웬만큼 차단은 해요. 네. 네. 그렇죠. 그 네. 법규에서 70%인데 이미 유리가 네. 가시광선 70%로 나가요. 네. 네. 차단이 어느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저가형 필름을 굳이 뭐 차에서 이상한 행동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뭐 네. 할 수 없는데 네. 그런 분 아니라 그러면 저가형 필름보다는 그냥 다니시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아니면 저가형을 네. 6개월에 한 번씩 교환하면 되겠네요. 방법이네요. 그것도 네. 한 방법이네요. 싸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이면은 언제 200만 원 되나? 10만 원짜리를 만약에 20번을 1년에 해야 20만 원이네요. 1년에 20만 원입니까? 10년 10년이면은 기간 나오죠. 네. 그럼 가격이 같네. 비슷하네요. 네. 10년 쓰면 그 돈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10년 네. 동안 저급한 필름을 6개월 정도 간다고 보고 네. 지하 주차장에 두면 그 정도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20번을 교체를 하는데 200만 원.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차 맡겨야지. 네.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 해놓고 네. 10년 동안 그냥 잊고 사는 거죠. 네. 저도 네. 왜 윈도우 필름이란 말로 바꾸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위한 튜닝이 아니라 차주와 가족들을 위한 튜닝이네요. 탑승객들에게 좋은 거니까. 아, 네. 본인에게 돈을 쓰는 자동차에 쓰지만 결과적으로 네.
운전자가 혜택을 입는. 네. 이게 저희가 그 수년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객분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다 사전에 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점에 가서도 저희가 이제 350개 대리점이 있지만 시공점에서도 이제 알고는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야 자체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LS 필름이 뭔가요? 그러면 오토기어 영상을 같이 이거 보세요. 같이 보시면 되는 거. 그냥 시청하시면서 집에서 한 15분 동안 이거 보고 오시려고 하시는 게. 그리고 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되겠네요. 네. 대리점들에서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효과적인 제한이 잘 안 되죠. 좋은 필름에 대한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 인식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멈추다 보니까 이제 좋은 필름에 대한 니즈도 아예 생기지가 않고요. 필름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더 LX라고 그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했어요.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가장 하이엔드 필름인 LX와 보그는 더 LX점에서만 시공이 가능하고 좀 접근성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50개 정도 대리점이 있는데 전국에 그러면 고객분들이 가까운 데 찾아서 가시기가 좀 어렵죠.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웬만하면 LX 보그 정도 그 시공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 자체를 받지를 못하고 시공력에도 웬만큼 검증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가서 시공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LX 필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예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애초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업 방식의 차이라서 이게 좋고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필름 내가 완전히 마스터하겠어라고 이제 마음가짐을 하시고 밤새도록 막 필름 씹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나는 차라리 이것보다는 나에게 더 맞는 필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이런 필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업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시공을 받는 게 LX 필름 특히 이제 시공을 잘못하면 필름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셔서 시공을 받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을 해드리면 우리 이사님이 놀랍게도 경영학 전공이시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전 미팅을 했었을 때 당연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으시길래 제가 조금 빨리빨리 얘기를 진행시키려고 약간 이제 공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길래 당연히 공대 출신인 줄 알고 마지막에 혹시 전공이 했는데 경영학 전공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만나본 이 문과생 중에서는 기술 이해도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탑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냐면 보통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 정도의 깊은 지식과 공부를 하실 정도면 애정이 없으면 안 돼. 애정,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확신, 그렇죠.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본인의 어떤 자기 개발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거의 뭐 사전에 뭐 저희가 원고라든지 사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하고 대답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만 봐도 이 브랜드에 대한 또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 또 거기에 대한 확신 엿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업체를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적인 활동이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전달이 됐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구독자님들께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솔라가드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그다음에 썬팅 뭐 이거 더 이상 그 용어 대신 윈도우 필름이라는 윈도우 필름이라는 올바른 용어가 정착이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솔라가드와 관련된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